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2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큰 변화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해외 증시 보시면, 자, 애플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조 달러 회복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페이크성이 좀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 중국, 예, 중국, 인도, 예, 그다음에 미국 저소득층 할부 금융 이용 급증 비폭탄 우려. 그 다음에 인도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파월 우리 형님이 얘기 잘못한 건 아닌데 이걸 시장이 거꾸로 받아들여 갖고 everything 랠리다 아니거든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물 ETF 비트코인,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 같은데 뭐 안전자산 이슈도 있고요. 보시고 국제경제에서는 예. 자, 테슬라, 자, 안전하지 않다 이게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뜨겁다 미 고용 주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죠. 네, 경제적인 측면이고, 고용과 그 다음에 실업률 상관관계.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줄어들면 증시는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과열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증시가 껄떡대는 거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 얘기 나오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 비판을 좀 했어요. 연준 내년 2분기 금리 1포인트 인하 배팅 과도하다. 이렇게. 그렇지만 누가 받는지 몰라요. 아직은. 그렇지만,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숨겨진 부채. 요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7월까지 어렵다. 0.5% 추정. 예.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 ETF 승인 기대감인데, 예, 과연 이게 이제 잘 갈지. 왜냐하면 승인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유동성 확대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잘 판단하시고요. 예. 그래서 미 금리 인하는 내년 3분기 이후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상황은 이번 12월 달은 100% 동결, 자, 내년 1월 달 동결, 3월 달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진짜 그럴까? 그런데 내년 말쯤에 가서 좀 내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네, 인하하고 나서 좀 살짝 동결이 올라왔는데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 이거 보시면 다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00년 여기가 12월, 11월경이죠. 내리기 시작하죠. 침체가 왔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2008년, 2007년 7월, 이제 10월, 11월, 10월, 11월 요때 내리면서 심체가 왔죠. 그래서 지금 동결이 이제 언제부터 지금 몇 월부터냐면 네, 8월부터 시작이 됐죠. 이런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내리게 되면 침체가 온다는 얘기고 증시가 부러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다시 여기 2000년 네, 11월, 12월, 그 다음에 2007년 7월, 8월, 9월. 자, 그러면 요 증시를 보시면 2000년 네, 9월, 10월, 11월 폭락하기 시작하죠.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옆으로 하락 반등하고 횡보하다가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나스닥이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죠. 근데 나스닥은 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회복을 못했죠. 네, 확실하게.
근데도 이제 여기서 또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폭락을 하는데 이때가 2007년 11월, 9월, 11월. 그러면 금리 인하 그 시기죠. 네.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 100인데, NDX, 나스닥 100 인덱스인데, 지금도 비슷해요. 네. 하락하고 반등 주고, 지금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금리 인상이 빨리 되면, 3월이나 6월 되면, 그 전부터 폭락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제 쫄트 계속 얘기를 하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시면 얘가 이제 5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죠. 여기 5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서 버블이 터졌고 마찬가지죠. 4.5 근처에 있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점 부근이 있고 고점 부근에서 내려왔다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보시면 자, 쭉 올라가다가, 예, 요때가 언제죠? 예. 자,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 쭉 내려왔죠. 예. 499만, 이렇게 됐다가, 보실래요? 예. 지금 확실하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요거. 예.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지금 쫄트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네, 폭삭한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보면, 자, 고점 대비 50% 넘은 상황에서, 자, 48,000까지 갈지, 여기서 이제 멈출지는,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확대와 축소인데, 지금 유동성 확대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똑같이. 자,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 정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그래서 지금 자 코스피, 자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IPO, 그다음에 나스닥이죠. 나스닥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지금 나스닥과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갈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유동성 확대가 되느냐?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는 지금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더 이상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쌍봉 형태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KBWB 마찬가지죠. 쌍봉 형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KRE 마찬가지 지역은행 쌍봉 형태.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은 대형주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주도 지금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보세요. 어제 2% 넘게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외로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러면 7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을 찍고 갈 거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0주, 메가 세븐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버블이 이제 꺼져야지만 확실하게 꺼지는 건데 뭔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다. 잘 보시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RSI 48.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멈춰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승 멈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쪽에 문제가 불거질지 않을까 위험하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크러쉬가 난다라면 분명히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은행의 문제는 금융위기급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연준이 또 나설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잘 판단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미 국채가 뭐 괜찮다. 랠리를 또 펼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지금 배팅이 들어가려고 말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자, 더 이상 상승을 못하죠?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그래서 RSI도 고점 형성하고 있고 조만간 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미 국채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10년물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좀 더 봐야 된다. 왜? 부채 문제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는 계속 사들어가는 입장이고요. 살짝 반등만 나오는 입장이다.
정책금리 지금 5.4% 좀 찍고 있고요. 자, 2년물 지금 멈췄죠. 5년물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20년물 일단 추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턴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년물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금리차에서 자, 지금 10년과 3개월물 정책금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역전이 깊어지고 있죠. 이거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년과 2년도 지금 살짝 조정을 들어가는, 그래서 마이너스 0.4%. 근데 30년과 그 다음에 5년물, 장기와 중기는 플러스 영역에 있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자,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정상화. 그럼 정상화는 주식시장에 뭐를 나타낸다? 폭락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정상화할 때 폭락, 정상화 폭락, 지금 정상화 폭락 준비 중. 아직 이제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10년과 2년 똑같고요. 자, 10년과 3개월물도 똑같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 방향, 연준에 대한 그게 아주 지금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된 거죠. 만약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 그래프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 폭락했어요. 올라갈 때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를 내리면, 자, 10년과 3개월물이 금리차가 정상화가 돼요. 얘가 낮아지고 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거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땠어요? 폭락이 일어났고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1990년대 쪽에도 얘가 올라가면서 내려왔어요. 증시가.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금리 내린다고 막 박수 치는데 박수 칠 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빨리. 야, 금리 내려? 그러면 빤스런이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상황도 보면 호주 달러도 내려가고 약세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달러 살짝 강세의 모습을 띠고 있죠. 저점 고점 되돌림 61.8%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강세가 나올 것 같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금값이 조금 빠졌는데 큰 빠짐은 아니다. 그래서 유로 보시면 유로도 약세. 그래서 48 RSI 유로발 금융 재정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이죠. 중국 다시 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만약에 여기 돌파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환율.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파제들입니다. 왜요? 마이너스 금리 덤풀기 YCC가 이게 풀어지면, 이제 12월 때는 안 풀 것 같고, 내년쯤에 뭔가, 좀 채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다 회수가 되면서 미 국채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진짜 심각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거의 무슨 급이다? 핵폭탄급이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30년 만에 150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그런데 자, 뭘 할까요, 얘네들이? 이걸 하게 되면 엔화 강세가 되면서 주변에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엔화 강세 내려오죠. 자, 요걸 했을 때 자금이 회수가 되고 어떻게 미 국채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이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제가 연습 삼아서 요거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FXY라고 해서 Flash, Buy Low and Sell High, Buy Low and Sell High 이제 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습 차원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 보시고, 제가 날짜 적어놨죠. 오늘 날짜 2023년 12월 6일 63.05달러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오니까 강세죠. 그래서 강세 배팅하는 buy low죠. and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면 sell high. 뭐로 한다? 여기 있는 RSI 월봉에서 지금 30 찍고 올라오고 있죠. 풍덩 빠졌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 충분히 뭐가 된다? 매수 신호가 된다. 예, 봤죠? 쌍바닥. 네, 바닥 찍고 올라오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네, 슬슬 한번 연습도 해본다. 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블래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신호는 요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 금인데, 자, 일봉인데요. 지금 현재 2038달러죠. 선물인데요. 자, RSI 59. 자,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틀 동안 엄청나게 널뛰기 하는데, 지금 일단 버티기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네 번, 다섯 번째죠. 네, 그래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올랐다가 지지하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 종이 금을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물 금은 제가 뭐라고요? 대공황 대비로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주저주저 하는데 그래도 소량씩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도 폭등을 하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53달러, 53이죠. 24달러고요. 그래서 얘도 여기 다시 고점을 돌파한다면 26이나 27달러, 네, 자, 조금 담아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27달러 돌파할 때, 30달러 돌파할 때, 그러면 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폭등하게 되면 네,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네,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네, 충분히 마음 놓고 시장을 볼 수가 있다. 잘 보셔요. 예, 그래서 총 7배 간다 그러면 7,000불 이상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근데 길게 보셔야 돼요. 한 10년, 여기도 한 7, 8년. 예,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한 25년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근데 구리는 약세죠. 그래서 49. 그러면 앞으로 구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로서 보셔도 된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는 지금 밀렸어요. 이 저점이. 예. 그래서 자, 좀 더 밀려서 자, 70달러 갈지 여부와 그 다음에 65달러 갈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감산을 얘기했는데도 미국 쪽에 증산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힘겨루기가 들어간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선물부터 보시면 상당하죠? 예, 짱대 양봉과 양봉.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어떤 상황이죠? 예, 여기 지금 고점을 넘을 태세예요. 다우 같은 경우는 역사를 다시 쓸 태세이고, 그러면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자,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지나갈지, 리먼급으로 갈지. 그래서 제 예상은 그냥 한 18,0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빅스를 보면 빅스가 바닥이죠. 네.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고점 바닥, 여기 고점 또 바닥. 그러면 빅스 올라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상황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S&P 500 동일 가중치 어때요? 못 가죠.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죠? 잘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SI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동일 가중치가 아닌 그냥. 그러면 얘도 여기 지금 쌍봉이죠. 그러면 이번 달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내년 초하고.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쌍봉인데, 고점이 같죠?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과 반등, 폭락, 폭반등, 쌍고점,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도전. 그 다음에 S&P 500 데드크로스 이후에 폭반등과 폭락과 폭반등, 그래서 쌍봉이었고, 데드크로스 이후 어떻게 된다고요? 뭐 매일 보여드리죠. 한 번, 자, 40%, 한 번 50%. 그러면 2000에서 15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동일 가중치 더 못 가죠? 그래서 RSI 56이고요. 자, 이게 폭락을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있었고, 자, 반등했죠. 반등이죠. 정확하게. 이거를 대세 상승이라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갈지 안 갈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처럼, 이제 주봉인데, 주봉부터 먼저 볼게요. 고점이 살짝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니 다이버전스. 무시무시한 게 생긴 겁니다. 더 이상 못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16,000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머뭇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버블? 딱한 버블 데자뷰. 그래서 쌍봉, 고점. 여기 보시면 똑같죠. 쌍봉, 고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상황. 그러면 이제 12월 달하고 1월 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어마무지하죠. 지금 엄청납니다.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무려 20년 동안의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트리거 하나 터지면요,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잘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보면요, 선물, 자 11월 20일부터 박스권 보이시나요? 대단하죠.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13거래일 동안. 대단합니다. RSI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요. 살벌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싼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 중에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넘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시장이 살짝 미친 척하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위로도 열려 있고, 자, 얼만큼? 자, 17,000까지 열어놓으시고요. 자, 아래로는 더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러면 지금, 자, 요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파,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가 되네. 이제 고점이 증가했으니까 B고, 이제 C로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만선을 깨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과연 여기를 돌파해서 더 갔다가 내려올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자 QID를 블래시로 보겠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 바닥권을 다지면서 어때요? 이게 이제 2배짜리인데요. QQQ에 울트라 숏인데 2배짜리인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바닥 다지고 착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RSI 39인데 일봉에서 만약에 50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지금 지수가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12달러니까 한 주나 두 주 아니면 한 10주 정도 120달러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스닥 상황, 그 다음에 S&P, 동일가중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S&P 500과 그 다음에 빅스 상황, 다우, 자, 유가, 자, 만만치 않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 구리, 그 다음에 은과 금, 은과 금은 아직 살아있다. 그 다음에 요거, 블래시, 뭐죠? 자, 1번, 방파제돌, 그 숏 포지션이죠. 숏이 아니라, 강세 배팅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 쪽에 이제 달러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로.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외려 약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차에 대한 거, 금리를 내리면 골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지만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시장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거꾸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자료 그대로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 이슈도 있고 부동산, 지금 주식만 이렇게 널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몇 종목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비트코인은 그 현물 ETF 승인권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아마 곧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더 가느냐 아니면 턴하느냐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데이터들도 잘 보시면서 결국엔 부러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정책 갖고 뭐 시장에서 어그로 끌더라도 정확한 중심을 잡고 있으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자,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